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다 지금 현재 상태로 만들어 주셨죠? 필요했던 클래스들 패키지 분리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코드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직접 응답을 할 게 아니라 JSP한테 일을 똑같이 넘길 거예요. JSP한테 일을 넘길 건데, 우리가 그 전에 해봤을 때에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겼죠. 포워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응답과 요청, 이 두 녀석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변수, 값들,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통해 파라미터를 꺼내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직접 응답하는 이거 뺄 거고요. 얘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얘가 직접 응답할 거 아니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뺐습니다. JSP한테 이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는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이 녀석 똑같이 가져올 거예요. 이 한 줄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홈의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list.jsp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포워드를 통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똑같이 넘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넘겨야 되는 데이터는 누구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티클 리스트 맵. 데이터베이스를 이 서블릿이 갔다 올 거예요. 이 쿼리를 들고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실행을 시킬 거고 그 결과를 여기로 받아오겠죠. 그거 하라고 만들어 준 거니까. 그럼 받아온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결국 얘가 가져야 이 list.jsp 안에서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 화면을 구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요? 자, 얘가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대신에 얘를 넘긴다? 안 돼요. 뭔가 타입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대놓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안에서 포워드를 찾아볼까요? 못 찾네? 찾기가 쉽지 않겠군요. 이건 뭐 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포워드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변수 이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이름을 바꿔도 이렇게 넣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받아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 이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썼던 거지 리퀘스트라는 이름과 리스폰스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입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자, 얘를 JSP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말고는 넘길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요청에다가 이 녀석을 박아 놓을 거예요.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넘겨야 되는 데이터는 이 요청 응답 둘 중에 하나, 둘 다한테 들어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별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애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우린 이거랑 다른 데이터를 넘겨야 돼. 그래서 리퀘스트에다가 심어놓고 리퀘스트를 넘길 겁니다. 그럼 JSP에서 리퀘스트에 심어져 있는 그 녀석을 꺼내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방식. 일단 JSP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홈이 아니라 아티클이라는 폴더가 하나 필요한 거니까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JSP 파일, list.jsp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SP 폴더 안에 홈이 아닌 아티클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밑에 list.jsp 파일 하나. 자, 그리고 여기 타이틀 부분에다가 게시물, 목록 이런 이름 달아주고 바디에는 div 같은 거 해서 h1으로 하죠. 게시물, 목록 이런 거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 서블릿이 받을 수 있는 이 요청 주소로 뭔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브라우저에 띄워놨던 게 있었죠? 이 녀석을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더 이상 이런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가 나올 거예요. 서버가 꺼져 있군요. 이렇게 이젠 더 이상 직접 응답하는 게 아니니까 JSP한테 일을 넘겼는데 JSP는 지금 이런 거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 맞죠? 자, 여기서 리퀘스트라는 녀석한테 아티클 리스트 맵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이 변수 리스트 맵 타입의 이 변수를 요청에 심어서 보내보겠습니다. request.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리퀘스트 우리 요청에다 심는다고 했으니까 요청을 불러왔어요. 리모컨 눌러가지고 set attribute래요. 직역 한번 해볼까요? 뉘앙스로. attribute가 뭐죠? 속성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속성을 뭔가 세팅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완성시켜 놨는데 얘랑 얘는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맵 객체를 다룰 때 키랑 밸류를 스트링 오브젝트로 했었죠. 제너릭을. 그래서 지금도 위에 바로 위에 맵 타입의 제너릭을 스트링 오브젝트 해놨어요. 왜? 여기는 키 부분에 대한 타입이고 여기는 밸류 부분에 대한 타입이니까. 그렇죠? 이 set attribute 뭔가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맵이랑? 맵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랑 키랑 밸류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녀석한테 이러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해당 키로 이루어져 있는 어트리뷰트를 세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퀘스트는 해당 키, 아티클 리스트 웹이라고 하는 이 키에 해당하는 애로 데이터를 어트리뷰트를 꺼내오겠다라고 하면 이 밸류를 꺼내올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list.jsp에 가서 일단 어디 들어있는 애를 꺼내야 된다고요?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은 어디 세팅됐어요 지금? set 어트리뷰트를 어디다 했어요? 리퀘스트 요청에다가 심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요청에서 꺼내올 거예요. request get attribute set attribute 했으니까 꺼내올 땐 get으로 해야죠. 우리가 쿼리 스트링 세팅하고 파라미터 꺼내올 때 get 파라미터 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키값을 넣어주는데 어떤 키값? set attribute에서 지정했던 이 키값 밸류랑 얘는 보통 이름을 똑같이 써요. 안에 깔리려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럼 이쪽에서 꺼낼 때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꺼냈대요. 이렇게 꺼내만 놓으면 우리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럼 이 꺼낸 거를 어딘가에 넣어줘야 되죠. 변수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꺼내면 담겨있는 얘는 타입이 뭐였어요? 리스트 맵이죠. 그럼 우리가 얘를 그대로 꺼내서 변수에 담으려면 어떤 변수에 담아야 돼요? 어떤 타입을 가진 변수에? 리스트 맵 타입 그대로 가야죠. 이 변수 자체는 타입이 얘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을 그대로 다른 변수에 옮기려면 똑같은 타입의 변수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타입 매칭에 대한 얘기니까 그 말인즉슨 여기다가 리스트 맵을 써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주자.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자동 완성 안 쓰고 순수 타이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리스트랑 맵에 빨간 줄 그어져 있죠. 자, 제가 이 녀석들을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렀어요. 지금 방금 그걸 누른 건데 변화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제가 누른 단축키는 자바 입장에서 뭐 하는 애였어요? 임포트 해주는 애였어요. 제가 여기서 리스트 맵을 만들 때 자동 완성 안 하고 직접 타이핑하면 자바도 이거 가지고 뭐라 해요? 왜? 임포트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임포트를 우리가 이 단축키를 사용해서 편하게 했었죠. 근데 지금 JSP도 똑같은 걸로 뭐라고 하는 건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단축키가. 얘는 자동 완성을 사용하면 해줍니다.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리스트 자동 완성했고요. 맵 하면 위에 임포트가 두 줄 생겼죠. 그리고 저장까지 해주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에러는 사라졌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여기 임포트가 됐습니다. 근데 임포트 된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뭔가 딱 봐도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 아 임포트가 된 거겠구나 라는 느낌은 와요. 근데 이게 없대요. 만약에 자동 완성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으로 치려면 칠 수 있겠어요? 못할 건 없지만 조금 귀찮고 뭔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죠. 이래서 자동 완성을 많이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동 완성을 하면 임포트를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건 자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타이핑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상황 속에서 자동 완성을 쓰면 애초에 그 우리가 자동 완성 써서 만들 녀석으로 다 임포트 해주니까. 자, 네, 한 가지 여담이긴 한데 얘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원래 이거 자동 완성을 써도 임포트를 안 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얘를 쳤어야 되거든요. 타이핑을. 너무 귀찮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바에 util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임포트 하나 박아버리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죠. 이러면 개발자는 편해요. 근데 누가 불편하겠어요? 프로젝트가 불편해요. 무겁잖아요. 우리가 자바에서도 보면 임포트를 쓰다 보면 생각보다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되게 얼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쌓여요. 이게 임포트만으로도 한 100줄이 넘어가기도 해요. 100줄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줄씩 막 돼요. 그 많은 거. 그것도 필요한 것만 골라낸 게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에스터리스크를 달아버리면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 JRE 개발 환경에 보시면은 자바 유틸이 있어요. 베이스 안에 유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클래스를 임포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틸 밑에 패키지가 나눠져 있는 이 녀석들 또한 다. 왜냐면 유틸 밑으로 전부니까. 그럼 클래스가 진짜 수십 개가 1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녀석들이 그냥 한 방에 임포트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필요한 것도 많다는 얘기겠죠. 불필요한 게 많아지면 당연히 최적화가 불리한 거고 최적화가 안 되면 프로젝트는 무거운 거니까. 옛날에는 이런 방식도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자동 완성 쓰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그럼 임포트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 이거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보실래요? 유추를. 잠깐 시간 드릴게요. 뭐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이거 set attribute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닮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맵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과 좀 유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맵에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키 부분이고 얘가 밸류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얘는 키고 얘는 밸류예요. 자, 맵에서 무조건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썼던 이유가 뭐예요? 밸류 부분의 제너릭을 오브젝트라고 해놓고 사용했던 이유. 키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면 충분해요. 근데 오브젝트는, 아니, 밸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모르죠. 상황에 따라서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너릭 타입을 오브젝트가 아닌 뭐 스트링 같은 걸 넣어놓으면 무조건 스트링 밸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쓰려고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맵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데이터를 꺼냈을 때 get 하고 오브젝트 키, 아니 get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썼던 건데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보죠 그냥. 여기선 안 했구나. JDBC 아티클 거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DB에서 데이터를 맵으로 가져와요. 가져온 거를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로 변형시켰죠. 재조립을 했어요. 편하게 쓰려고. 그죠? 자, 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했어야만 하는 거. 형변화. 왜? 이 해당하는 id라는 키로 맵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면 꺼내온 데이터는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죠. 왜냐? 오브젝트 제너릭으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 타입의 꼭대기에 있는 녀석이었어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어우를 수 있는 대신에 이거는 받아들일 때고 여기서 꺼내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봤던 에러 타임 미스매치. 오브젝트는 인트가 될 수 없다. 인트는 오브젝트가 될 수 있어요. 오브젝트가 더 큰 범위니까. 근데 오브젝트는 인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변환을 해줬었죠. 이런 작업.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 방식이 맵과 동일한 방식이니까. 그럼 밸류는 당연히 오브젝트로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서 get을 통해 get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꺼내온 이 자리에 남는 데이터는 오브젝트 타입일 거니까 지금 보시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object. 오브젝트는 리스트 맵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되실까요?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된다 이제? 형변환을 해야 된다. 이 형변환 없이는 꺼내온 데이터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 변수에 넣어줄 수가 없다. 애초에 이 변수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만들지 않으면 이 형변환은 필수예요. 안 그러면 못 쓸 거니까. 근데 얘를 오브젝트로 만드는 건 효율이 좋지 못하겠죠. 우리가 쓸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 받아왔을 때 바꿔서 받아놓고 계속 리스트맵 형태로만 사용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상황이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받아온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list.jsp라는 녀석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자, 제가 이런 거를 하나 해보죠. 여기는 어차피 리스트 보여줄 거니까 우리 리스트 사용하는 태그 알죠? UL에 li를 3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씩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 아티클 리스트 맵 자바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쓸 때는 스크립트릿 열어주고 이퀄 마크까지 붙인다. 그럼 아티클 리스트 맵에 점 get 일단 0번째 방 가장 바깥엔 리스트니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맵이 나오겠죠? 여기에 키를 id 이런 식으로 넣어줘 볼게요.
어차피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얘가 넘어온 걸 거니까 각각의 데이터, 맵 객체로 담겨있는 각각의 데이터의 키들은 이 컬럼들이 될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해봤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꺼낸다. 그리고 여기 버티컬 바 같은 거 하나 놓고 또 0번 방에 아이디 말고 뭐 REG 데이트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또 여기에는 타이틀 이런 걸 보여준다. 리스트면은 뭐 글 번호, 뭐 날짜, 제목 요 정도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자, 이러고 여기 요청 다시 보내서 이제 JSP 적용시키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3번, 4번, 5번 글이 나왔어요. 왜? 3번, 4번, 5번, 6번 들어있으니까. 근데 6번 왜 안 나왔어요? 6번 왜 안 나왔죠? 우리가 표가 어딨어? 3개만 해놨으니까 3번 방에 대한 걸 가져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원래 리스트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었죠? 그냥 단순히 조회할 게 아니라 오더바이도 필요했었잖아요. 그죠? 역순으로 조회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바뀌어라. 아이쿠야. 바뀌었죠? 유고사로 역순조회니까 자, 보여주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방식 뭔가 말도 안 되죠? 게시물이 몇 개일 줄 알고 당연히 자동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동화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는데 알아서 있는 거 다 가져와야 돼요. 반복문을 써야겠죠. 반복문 없이는 그게 불가능할 거니까. 자, 반복문을 UL부터 반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LI부터 반복을 해야 되나요? LI부터죠? UL을 계속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스크립트릿 하나 열고요. 아까처럼 폼은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는 int i는 0부터 i가 어디까지 돌아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선 3이라고 해볼게요. 위에서 3개 했으니까 여기도 3.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시죠? 중간에 HTML 문법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안쪽에서 이 get 0, 1, 2 이런 거 필요 없고 get i 하면 되겠네요. 얘도 i, 얘도 i. 그쵸? 이 i 그냥 쓸 수 있는 이유 이미 스크립트릿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그죠? 자, 차이를 보시면 코드는 훨씬 간결해졌지만 같은 결과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죠. 반복문을 돌린 거니까. 자,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까요? B3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위에보다 편해지게 서서히 편해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일단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스크립트릿 중괄호 갖고 있던 이 녀석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다가 그 말인즉슨 이 반복문 시작하자마자 얘를 그리기 전에 이 li를 그리기 전에 뭔가 자바 문법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맵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아티클 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티클 리스트 맵이죠? 이름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get i를 담겠습니다. 리스트 맵이니까 반복문 돌리면서 한 번 반복이 돌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맵을 꺼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만큼을 생략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매번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 맵에서 get i를 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출력하는 방식만 바뀐 거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뿌리는 이게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 더 발전. 이제 3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데이터 있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게끔 바꿔볼까요? 뭘 써야 데이터베이스에 4개가 있으면 4개가 나오고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나오고 이렇게 바뀌죠? 그쵸? 3으로 고정하지 말고 누구의 사이즈? 그렇지. 아티클 리스트 맵. 왜냐면 그 리스트 맵은 결국 리스트니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사이즈.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는 4줄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는 4개 들어있는 형태니까 제 거는 지금 현재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썼던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쓰고 있어요. JAM 그때 만들었던 이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란 테이블도 있고 아티클 테이블도 있는 그 형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발전시켜 볼게요. 최종적인 형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뭐가 있을까요? 얘를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향상된 포문을 쓰면 되겠죠. 제가 이만큼을 여기다가 넣어버릴 거고요.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 맵을 넣어서 얘를 빼버리면 방금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향상된 포문 돌리면 얘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 한 번씩 돌 때마다 여기로 꽂힐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 4개 나오는 거 동일하게. 근데 코드는 점점 더 간결해져서 얘가 잘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를 하나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고 따로 정리할 게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거 커밋하기 전에 아예 DB도 이제 갈아치우죠. 일단 그냥 테스트를 먼저 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DB 하나 새로 파겠습니다. 자,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사용했던 db.txt 가져와서 얘를 사용해서 그냥 간편하게 좀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도 같이 커밋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N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파일이 그냥 텍스트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언타이틀 텍스트 파일 얘로 아니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얘 빼고 다시 파일 위에 있는 그냥 파일로 만드는데 여기에 db.txt라고 만들 겁니다. 이러면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 방식은 우리 그동안에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 줄 거고요. 이름은 JSPAM 아티클은 그대로 만들고 얘도 그대로 가고 멤버 아이디 이 녀석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뺄게요. 멤버도 필요가 당장은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이것도 빼버리고 테스트 데이터 하나 밖에 없네요. 이거 빼고
이거는 이제 빼도 되겠죠? 딱 요만큼만 살려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두어 개만 더 만듭시다.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저는 전체 선택해서 실행. 그럼 이제 바뀌었겠죠? JSP-AM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고, 얘까지 같이 커밋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덜 헷갈리실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보여지는 애들도 바뀌었겠죠? 제가 이걸 안 바꿨어요. 아직 JAM 바라보고 있으니까 JSP-AM 이렇게 해주면 리로드가 되면, 그럼 이거 기다리는 거 답답하면 그냥 껐다 키세요. 그게 빠를 때도 많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딱 특별히 건드릴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커밋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커밋하면서 우리 그 처음에 했던 이 홈메인 서블릿 9구단 찍은 거, 그리고 JSP한테 1 넘기면서 9구단 찍었던 이거 두 녀석은 지울게요. 어차피 테스트용,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용도였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남아 있으니까 그 코드를 참고하시면 돼요. 얘를 지웠으니 당연히 홈 폴더 안에 있는 print.jsp 이 녀석도 필요가 없겠죠? 홈 폴더까지 필요 없는 걸 일단 지웁니다. 뭐 금방 다시 만들긴 할 거지만, 이렇게 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남길게요. 자,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거에도 적용을 시키시고요. 쉬는 시간 또 가졌다가 2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식을 5가지 버전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봤는데, 사실상 다 남겨놓을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 최종적인 형태 하나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워줄 거고 얘 하나만 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서버가 또 꺼져 있네요. 리스트가 이렇게 잘 나오겠죠? 이게 제가 자꾸 서버가 꺼져 있는 이유가, 커밋을 할 때,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그냥 이랬다 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커밋하는 당시에 웹 서버가 구동되고 있으면 커밋할 때 좀 꼬였어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항상 서버를 끄고 하는 게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습관처럼 그게 들어있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웹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로 커밋을 해도 뭐 꼬이거나 이럴 문제가 딱히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원초적으로는 서버를 끄고 커밋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고 좋았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금 습관처럼 계속 서버를 껐다 켰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서. 일단은 이 상태를 좀 만들어 줬고요. 이제 목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으로 보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버튼을, 보통 이제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브라우저에 우리도 화면이 뜨기 시작을 했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게시판을 생각을 해보면 게시물 목록을 봤어요. 여기서 뭔가를 누르면 해당 글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일단 눌러서 들어가는 건 둘째 치고, 이 요청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요청 주소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리스트라는 걸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여준 거니까 상세 보기를 하고 싶으면 디테일이라는 요청을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아티클은 바뀔 필요가 딱히 없겠죠. 왜?
어차피 게시물 관련된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요청 URL을 바꿔줄 건데, 자, 그냥 디테일이라고 요청을 보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싶어요. 상세 보기를. 그러면 요청 이런 식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얘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 유저가, 클라이언트가 다 동일한 말이니까 얘네가 나 몇 번 글 상세 보기 할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하다 말았어요, 지금. 나 상세 보기 할 거야 라고는 했는데 몇 번 글 할 거야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글을 특정 지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의도를 담아줄 수 있는 방법. 이 뒤에 파라미터를 추가하자 얘기입니다. 그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딱히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체 글을 그냥 보여줄 거니까. 물론 이 리스트도요.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아직 안 했어요. 페이징 처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게시판이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페이징 처리거든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물을 보여줄 건데 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시물 수가 끝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그 다음 글을 볼 수 있는 이게 페이징 처리, 페이지네이션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처리를 하게 되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보여줄 때에도 뭔가 파라미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몇 번째 페이지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 페이지에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보여줄지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아직 안 한 상태니까 리스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었어요. 얘는 그냥 있는 거 다 긁어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디테일은 특정 게시물 상세보기라는 명확한 도착지가 있죠. 그러면 그 녀석을 사용자가 의도를 알려줘야만 한다. 그걸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현재까지 URL 매핑으로만 하고 있었으니까 URL과 파라미터로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뒤에다가 파라미터 세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글 번호 가지고 많이 했었죠? 똑같이 아이디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3개의 글밖에 없으니까 나 2번 글 보여줘 라고 하면 2번 글의 상세 보기가 뜨게끔 처리를 할 거다 라는 얘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정상적으로 2번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URL 매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쵸? 이거 없으면 이 요청 주소 받을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번 게시물을 화면에 그려줄 건데 서블릿이 직접 그릴 수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요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리퀘스트에 세팅해서 넘겨준 다음에 화면을 직접적으로 구성할 detail.jsp 얘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개는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의 요청을 받으려면 하나의 서블릿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서블릿이 데이터를 세팅해서 JSP한테 이를 넘기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대1 매칭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씩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detail.jsp 안에는 내용물이 크게 어려울 건 없고 타이틀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타이틀에 게시물 상세 보기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실제로 본문 컨텐츠에는 지금 현재 이 URL 요청이 넘어갔다라는 상황에서 2번 게시물 상세 보기 그리고 실제로 번호 그 다음에 작성일 제목 내용 이 정도만 일단 보여줘 보죠. 여기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타이틀 얘는 이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2번 게시물 상세 보기는 이 h1 태그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2가 들어왔으면 2번이고 여기가 1로 들어왔으면 1번이겠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내용들도 1번이면 1번 글에 대한 내용, 2번이면 2번 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이라는 애를 만들었을 때 얘가 하고 있던 것처럼 DB 연결하는 거 그리고 쿼리 실제로 지금 필요한 쿼리 세팅하는 거 그리고 그 해당 쿼리를 날리는 거 이런 거는 얘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리퀘스트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세팅한 다음에 JSP한테 이를 넘기는 것까지 똑같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JSP에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다. 자, 이것까지 일단 해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자, 제가 지금 list.jsp를 그릴 때 이 화면 구성을 할 때요. 지금 여기서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이 변수의 값을 넣기 위해서 형변환을 해서 넣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 맵 안에 들어있는 것도 결국에는 오브젝트일 거잖아요. 아티클 맵이라고 하는 거에서 get id 이 해당 키로 데이터를 뽑아오면 우리가 제너릭 지금 오브젝트 넣어놨으니까 밸류 쪽에 지금 이만큼의 결과로 데이터가 뽑혀온 애도 타입은 오브젝트예요. 근데 얘는 지금 형변환을 안 했죠. 이 아이디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인트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PK 녀석을 인트로 만들어 놨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넘어오는 과정에서 얘는 지금 오브젝트예요. 근데 제가 형변환을 안 했는데 화면에 나타날 때 문제가 없죠. 왜? 왜 문제가 없어요?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연산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변수에 넣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값을 꺼내서 내려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 화면을 구성해라 라고 값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얘도 형변환을 해서 쓰는 게 맞기는 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이디는 지금 인트가 맞으니까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REGDate는 타입이 우리가 자바 쪽에서 이 REGDate로 넘어온 데이터 DB에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세팅된 데이터가 자바 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쓰기 위해서 했던 형변환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올바르게 해줘야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서 뭔가 한 게 없고 그냥 화면을 구성해라 라고 밖에 안 했으니까 형변환을 안 했지만 화면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값을 꺼내서 뭔가 아까처럼 그 구구단 찍었을 때처럼 연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얘네들끼리 뭔가 뭐 호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타입을 맞춰줘야겠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테일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이렇게 냅두도록 하고요. 아니다. 아니요 이거 이렇게 놓죠. 지울 필요 딱히 없는 거니까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쓰는 게 원칙이긴 하고 이런 느낌.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사실상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JSP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이것저것 조금씩 배웠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사용했던 뭐 쿼리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다 그때 익혔던 거니까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쌓아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내일 수업 전까지 얘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얘부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해보세요.